로마 제국을 떠올리면 거대한 군단이나 끝없이 뻗은 도로가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실제로 움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로마의 정신을 이룬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의 힘을 막강한 군사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그토록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낸 정신적 구심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로마를 세운 진정한 토대는 무력이 아니라 사상이었습니다. 황제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은 모두의 내면에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철학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기 전부터 로마에는 이미 그 씨앗을 받아들여 꽃피울 준비가 된 단단한 정신적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스 마이오룸, 즉 조상의 관습이라 불리는 불문율이 있었죠.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로마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는 핵심 덕목이 바로 그라비타스입니다. 단순히 진지하다는 뜻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무게감, 감정을 통제하는 강인한 힘을 의미했죠. 그리고 또 하나, 디그니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헌신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위엄과 명성이었죠. 로마인에게 개인의 가치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다져진 로마라는 토양 위로 그리스에서 새로운 사상의 씨앗 하나가 건너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두려움이나 분노처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감정, 즉 파토스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우주의 질서를 이루는 보편적 이성, 로고스가 있죠.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로고스의 힘으로 파토스를 다스리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무척 실천적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운명으로 알고 헌신할 것,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것,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이성에 따라 살아갈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제시한 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스토아 철학은 로마인들에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에 철학적인 깊이와 체계를 더해주는 완벽한 짝과도 같았죠. 둘의 관계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로마인이 추구했던 내면의 진중함, 그라비타스는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스토아의 로고스와 만났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는 의무는 우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더 큰 소명으로 확장되었죠. 인내와 용기를 의미하는 비르투스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철학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은 수입된 외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완성하는, 다시 말해 더 로마다워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덕성과 스토아 철학이 만나면서 사회 전체에 아주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모두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힘이 되어준 거죠. 먼저 지배계급에게 스토아 철학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지침을 주었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행위가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이성적 질서를 구현하는 책임감 있는 행위라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머리라는 유명한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복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곧 우주적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질서를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는 세계관이 담겨 있었죠. 이러한 생각은 로마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 즉 로고스를 나누어 가진다는 스토아의 가르침은 보편적 평등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국 안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만민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철학적 배경이었습니다. 한편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토아 철학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나 질병, 가난처럼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말이죠. 그들에게 스토아 철학은 마음속에 지을 수 있는 견고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의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들은 이제 그저 침묵하는 폐허로 남아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폐허 위로 당시 로마인들이 마주했던 질문들은 시간을 넘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센 운명의 폭풍우 속에서 한 인간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저마다의 삶이라는 작은 제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압력 속에서 당신을 지탱하고 이끌어주는 내면의 원리는 무엇입니까?